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이분의 노래 가사 중에 잊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목소리가 막 갈라지네요. 제가 불편감을 드렸는데 대체 누굽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그 노래의 주인공 바로 나훈아 씨입니다. 아하. 사실 나훈아 씨 하면은 진정한 트로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트로트 열기 속에서도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긴 공백을 갖고 3년 전에 복귀를 하면서 신비주의 아니다. 매년 찾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못 찾아오고 있어요. 아하. 그 이유는 왜냐? 나훈아 씨가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방송 활동을 하지 않지만 콘서트, 공연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연이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강제 신비주의가 됐는데 본인이 현재는 곡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팬들은 훈아 오빠 언제 볼 수 있어요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훈아 씨 티켓 팔리는 속도는요. 정말 빛의 속도예요. 빛의 그런다면서요, 속도. 그 진짜. 정도로 빨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해 티켓 거래 가장 많이 한 순위를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뮤지션들의 1위가 워너원이고요. 네. 2위가 엑소고 3위가 나훈아 씨입니다. 그러니까 4위가 방탄소년단이고요. BTS도 이겼어요? 네, BTS도 와우.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돌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순위에 들어갔는데 나훈아 씨가 이게 3위를 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는 11년 만에 복귀를 해서 올림픽 홀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전 좌석 매진이 됐었고요. 네. 지난해 전국 투어 했었거든요. 네. 평균 팔리는 속도가 4분 만에 매진이 돼버려요. 야.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사겠다고 안지영 기자도 많이 그런 부탁 받으셨을 거예요. 부모님 부탁 받아서 표 한 장 구해달라고. 아, 그래요? 이런 부탁. 손정희 변호사도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하신 것 그 표 같은데. 구하면 으뜸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로 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표현 써볼게요. 피튀기는 티켓팅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왜 장혜찬 평론가님 왜 팬들은 나훈아 씨의 공연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공연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 일단 나훈아 씨가 직접 공연 기획과 연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허. 함께 움직이는 제작 스태프가 무려 1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박.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 스태프들도 내가 나훈아 사단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고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음향이나 여러 장비가 컨테이너 15대 분량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장비를 정말 많이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이고 또 스태프들 식사를 위해서 특급 호텔 출신의 요리사들을 동반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 또 자기 공연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퀄리티의 공연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본 관객들이 못 잊어서 티켓을 사려는 이 피튀기는 이 매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런데요. 방송에도 안 나오고 콘서트도 못 돼요. 이 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진영 기자님. 참 댓글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나훈아 씨라고 그런가요? 제가 단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요. 일단 무시로, 영영, 갈무리 등 히트곡들이 많은데 장윤정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히트송이 나훈아 씨의 노래다라고 하는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노래방 집계 2006년 기준입니다. 1위 수록곡만 무려 153곡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위입니다. 1위 기준. 그리고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는요. 800곡이 넘어요.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게 800곡이 넘는다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 트로트 열풍을 타고 나훈아 씨의 이 명곡들을 후배들이 다시 부르고 곳곳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와. 월 저작권료만 못해도 5천만 원 이상 나올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나훈아 씨 후배 가수가 재탄생시켰다는데요. 대체 어떤 노래인지 먼저 곡부터 소개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거니는 해변에 여인아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입니까? 혹시 안지윤 기자님? 저분들이 누구나 궁금하실 네. 텐데요. 자전거 탄 풍경, 소위 자탄풍으로 유명한데요. 자탄풍, 아하. 네, 영화 클래식 OST였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맞아요. 노래가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영화 선생 김봉도 OST였던 보물, 마징가 제트의 OST인 기운센 천하장사 등을 불렀던 그런 그룹입니다. 아하. 근데 저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여름 분위기에 맞춰서 나훈아 씨의 대표 여름송 해변의 여인을 레게풍으로 편곡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지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아까 영상으로 살짝 보셨지만요. 군무까지 선보입니다. 보면서 이제 자탄풍의 팬들은 새롭게 나훈아 씨의 노래 즐길 수 있고 나훈아 씨의 팬들 역시 새로운 느낌의 저 곡을 이 여름 동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탄풍 하면 앞서 이제 말로서 설명해 주시지만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자탄풍 하실 거예요. 자탄풍 노래 들려드리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 눈물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를 자, 그런데 지금 대선배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자신의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는 게 기쁠 것 같아요. 네, 기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음색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음악의 어떤 그 그렇게도 노래가 불러지는 것도 좋지만 네. 또 새로운 후배들이 다른 풍으로 지금 레게풍으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변의 여인을 저도 들으면서 참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하.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신세대들이 이제 예전에 나훈아 씨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선배 뮤지션으로서는 상당히 기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네.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유명한 곡이고 정말 좋은 곡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또 리메이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흐뭇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로트 열풍 속에서 참 그리운 가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훈아 씨한테 네 노래만 리메이크 됐냐? 내 노래도 리메이크 됐다. 누굽니까? 안지윤 기자님. 네, 반을 가는데 실 간다고요. 나훈아 씨 얘기하는데 이분 빠질 수 없죠. 바로 남진 씨입니다. 야. 남진 씨의 대표곡이죠. 님과 함께를요. 후배 트로트 가수 류지광 씨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류지광 씨. 어허. 네, 한 트로트 예능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인기를 모은 친구인데요. 네. 원래 원곡은 굉장히 통통 튀는 이미지인 반면 이 류지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굴 보이스로 갈 정도로 중저음 보이스거든요. 그래서 동굴 보이스.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재해석돼서 네. 이 한 드라마의 OST로도 쓰였는데 1972년에 발표된 곡이니까 네. 38년 만에 새로운 느낌으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된 겁니다. 자, 과연 원곡과 어떤 느낌일지 원곡과 같이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앞서 나훈아 씨 노래를 자탄풍이 리메이크한 건 완전히 이 음색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유지광 씨가 부른 건 목소리도 거의 성대모사급에 비슷합니다. 네,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남진 씨에게 이 노래는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허. 사실은 하마터면 남진 씨가 이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었다는 왜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연락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바쁠 때 영화 촬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날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갈까 내일 모레 갈까 하다가 갔다라는 거죠. 보너스 줄 테니 지금 오라고 해서. 그런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음날 바로 녹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만 지났어도 다른 사람한테 이 곡이 넘어갔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그때가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든 그 서울에 가서 도심에 가서 돈을 벌어서 고향 가서 멋지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류지광 씨가요. 대선배 남진 씨를 기쁘게 해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곡도 리메이크했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곁에 있으면 무너지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와, 안진용 기자님, 류지광 씨 목소리가 저 한 지하 3층에서 우와 올라오는 그런 목소리 같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왜요? 정확히는 지하 5층 정도 지하 5층이에요. 지하 5층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보이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류지광 씨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무려 11년 동안 오디션 프로그램만 7차례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건데요. 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는 36년간 백수였다라고 했는데 저분이 올해 36살입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세상에. 끊임없이 지망생이었는데 드디어 트로트 가수로서 빛을 본 거거든요. 네. 그동안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비포증 때문에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저 트로트 가수로서 부모님께 효도할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요즘 트로트가 대세긴 합니다만 지금 앞서 두 가수들은 70년대 대스타인 이 두 분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요. 왜 70년대 추억을 지금 소환하는 걸까요? 일차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로트가 오늘 다시 열풍을 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요. 트로트가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트로트는 우리의 어떤 정서랄까 우리 민족만의 정서와 한과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걸 재해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이런 같은 감정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를 네.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저는 트로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다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젊은 세대들도 트로트를 들으면서 다시 열광하는 것도 결국은 한과 정서가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짜 좀 진정돼서 이분들을 콘서트장에서 보는 즐거움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